대한민국의 저성장의 골은요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영세 자영업자가 망하다가 요즘은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이 또 망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고소득 자영업자들도 망한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여기도 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빚을 못 갚으면 나라는요. 신속 채무 조정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신속 채무 조정 요거 연체 30일 이하거든요. 연체 30일 이하. 여기 지금 신청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024년 11월 기준입니다. 46,264명입니다. 2023년 45,832명보다 많아졌죠. 11월인데 이제 12월이 되면 5만 명이 넘어설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일반적인 예측. 야, 이거 제가 봐서는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2019년만 하더라도 신속 채무 조정 신청자는 1,017명이었습니다. 2020년에 갑자기 늘었죠. 7배가 늘었습니다. 7배가. 그래서 7,166명이 됐고요. 2021년에는 11,849명, 2022년에는 21,930명, 2023년에는 결국 4만 명이 넘었고요. 올해는 5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봤을 때 4,406.6%입니다. 45배 늘었다는 거예요. 45배.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닙니다. 실제 신청자도 이렇게 늘었지만 신속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무액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해줬습니다. 예, 2020년부터 봤을 때는 3년 사이에 9배가 됐습니다. 799.3%니까. 채무조정해 준 금액이 2,687억 원이었거든요. 2023년 2조 4,161억 원. 예. 올해는요, 2024년에는 2조 2,046억 원.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적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신속 채무조정 액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687억 원이 2조 4,161억 원까지 늘었으니까 장난 아니죠. 문제는 여러분 신속 채무조정은요. 연체가 30일밖에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후의 사람들 예를 들어 신속 채무조정은 30일까지 된 사람을 신속 채무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긴급상환 유예를 6개월 연장을 해주고요. 분할 상환을 10년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 연체가 30일에서 89일까지 프리워크아웃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따지면 제가 봐서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예측입니다. 야, 이게 여러분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채무 조정을 해줘도 채무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속 채무 조정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채무 조정을 해달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와, 이거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17만 9,310명입니다. 2023년에 18만 4,867명보다 적지만 지금 이 정도 속도면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12월 달이 더 많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채무조정 신청자가 2004년에 28만 7천 명 거기에 비하면 17만 9,300명이면 적은 편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것은 바로 말입니다. 신속 채무 조정. 그동안 잘 갚던 빚도 못 갚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더 심각합니다.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저는 이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결국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성장의 늪이 점점 깊어진다는 거. 예. 영세 자영업자가 망하다가 규모가 큰 자영업자도 망하고 이제는 고소득 자영업자도 망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빚 갚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연체가 길어져서 뭐 30일에서 90일이 된 사람, 89일이 된 사람이 못 갚았다면 지금은 연체가 30일 이내도 이제 못 갚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0일 이내도. 30일 이내도 못 갚으니까 채무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이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실직을 하니까 갚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여러분 시장을 볼 때 많이 보는데 상환 능력, 빚의 상환 능력이 급격히 상실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저성장이 늪이 길어지고요. 결국 말입니다. 2022년 제가 3분기부터 저성장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합니다. 계속. 예. 희한하게 보면 중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시기하고 희한하게 비슷하죠. 그래서 위안화가 올라가면 원화도 올라가고 위안화가 떨어지면 원화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비중이 우린 많다는 겁니다. 독일도 많지만 우리도 많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저성장의 늪이 길어진다는 거. 2022년 3분기부터 어려워졌으니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요.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한 경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심리가 회복되는 것은요. 정치적 안정이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저는 어떤 시기든 정치적 안정이 되고 사회적 안정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